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팬데믹이 가져온 코로나19 이후의 이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는 주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예측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근영이가 깬 것 같은데 잠깐만요 죄송해요. 깼어요. 토닥 뽀로로 토닥토닥. 이래요. 빠빠이. 빠빠이. 안녕히 예쁜 눈.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새벽에 아기가 깨가지고요. 같이 좀 방송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여름을 기점으로 소비가 정상 수준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이니까 벌써 6개월도 전인 거죠. 8월을 기점으로 해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전에 이미 소비가 정상 수준으로 살아났는데 이 정상 수준이라는 게 코로나19 팬데믹이 없던 2019년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데보라 와인스워그 코어 사이트 리서치 CEO. 좀 말이 어려워요. CES 2021 리테일 트렌드 새로운 소비자라는 그런 주제로 팬데믹으로 달라진 소비 행태를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 최대 쇼핑날인 광군제에서 알리바바는 하루에 2020년 대비 86% 성장한 74억 1천만 달러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소비 심리가 이미 되살아난 거죠. 사람들이 뭐 여행이나 이런 데에 쓰지 못하는 돈을 이제 소비에 많이 쓰고 있는 형태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팬데믹으로 바뀐 소비 트렌드 총 6가지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비자는 팬데믹으로 웰니스 관련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쓰면서 이와 관련된 지출이 늘어납니다. 하품해요? 웰니스라고 건강, 운동뿐만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옷 이것과 관련된 소비 지출이 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쇼핑몰에도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나 상품을 파는 요소가 이제 강화될 거라는 건데 이 두 번째랑 조금 연관도 돼요. 쇼핑몰과 매장에서는 양방향 광고 기술 등 적용이 가속화된다.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여긴 담기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양방향이라는 게 직접 체험해보고 사는 거 LG전자에서 내놨었는데 우리가 가면 피팅룸 앞에 가면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그 보면서 내 키와 그 내 피부톤과 체형에 관련된 옷을 추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코디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색깔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추천해 줘서 나의 고민 시간도 덜어주기도 하고 아무리 매장에 가도 이 옷을 내가 다른 집에 있는 옷과 코디를 했을 때 좀 고민이 될 때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트렌드가 디지털 퍼스트 전략인데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소셜 커머스가 플랫폼화 된다는 거예요. 플랫폼화. 소매 유통은 이런 플랫폼에서 기존 오프라인 유통보다 고객과 더 많이 교류하고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중국은 이미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가 급성장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2023년까지 2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대세로 떠올라가지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착한 기업과 착한 소비인데 세계 소비자의 56%는 보다 착하게 만든 제품에 35% 이상의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그냥 구매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방송이야. 응? 너 방송에서 이렇게 코 퍼면 이렇게 착한 소비 트렌드는 새로운 사업과 기회로 연결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일반 옷을 착용하는 데는 불편함과 제약이 많지만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옷을 벗고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디자인된 어댑티브 의류 의상이 23년까지 350억 달러 규모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말씀드린 ESG나 많은 기업들이 이런 다양성, 인종차별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고 친환경적인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그냥 사회적인 의무가 아니라 약간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이 브랜딩이 된대요. 뽀로로 인형이 떨어져가지고 죄송해요. 인형아, 뽀로로 미안해. 토닥토닥 떨어뜨려서 미안해. 단순히 뭐 우리가 착한 기업이 되겠다가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착한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트렌드가 리테일러가 로열티 프로그램, 개인화, 게임화로
고객과 새로운 방식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탄력적인 공급망이 불확실한 높은 환경에서 탄력적인 공급망, 쿠팡 같은 것도 되게 그때 한창 집단 감염 나오고 그 물류망 폐쇄되고 이럴 때 빨리 품절돼가지고 다음날 로켓 배송 안 되고 막 이랬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로켓 배송을 꼭 받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는 진짜 외출이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공급망이 이렇게 공급이 항상 유동적으로 잘 된다면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는 거죠. 리테일러는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을 늘릴 것이고,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이 연평균 7.9% 성장할 전망인데,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량이 는다는 거는 매일매일 새벽에 그때그때 재고를 많이 보내주려고 하면 AI로 인공지능으로 그 재고 관리를 많이 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주문량이 들어올지 예측을 하는 거죠. 뭐 비가 올 때는 이 정도로 늘어났다. 눈이 올 때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많이 구매하더라. 그런 거를 인공지능으로 예측을 하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량이 는다는 거겠죠.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건 조금 다른 건데,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이제 붐비지 않는 등산 등 야외 활동과 운동을 즐겨 찾았는데, 스포츠 상품을 판매하는 딕스 스포츠는 지난 3분기에 전년 대비 28% 매출이 더 성장했다고 합니다. 등산이 저희 집 주변에 산이 있는데요. 포비가 떨어졌어요, 이번에. 그래서 오늘 조금 집중이 안 된다, 그치? 조금 빨리 끝내야겠어. 사람들이 그래도 여전히 산에는 다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 마스크 끼고. 마지막으로 로렌 후버스트 딕스 스포츠 CEO의 그 말로 마무리를 할게요. 소비 수요를 맞추기 위해 내부적으로 디지털 마케팅과 로열티 프로그램, 커브사이드 픽업, 비대면 스토어 체크아웃 등 신기술을 적용을 했대요. 이렇게 아까 그 말씀드린 사람들이 스포츠 상품을 많이 사고 있는 그런 트렌드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지털 혁신을 빠르게 수용하면서 이런 성과가 있었는데, 오프라인 스토어가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딕스의 경우 옴니 채널 허브 역할을 한다면서 오프라인 스토어에서도 70%의 사람들이 사서 갔대요. 아무래도 직접 입어보고 그런 수요가 없어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아무리 온라인 쇼핑이 좋아지고 하더라도 매장에 가서 내가 바로 사서 입는 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입어볼 수도 있지만 입고 나오는 그런 재미도 즐거움도 아마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네, 오늘은 그냥 집이 좀 건조한가 봐요. 자꾸 코를 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좋은 주제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냥은 여기 보면서 인사해줘. 내일 만나요. 안녕. 빠빠이. 빠빠이.